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배나 통일 프로그램에 관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배나 통일의 출연자들은 전문 지식인,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미래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제작진이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고 제작진이 주제, 구성, 대사를 모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들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방송하며 배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나TV는 출연자 한 명 한 명을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모습이 아니기에 시청자분들의 염려가 많으시겠지만 한 회 한 회 출연자들 스스로 배워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나 통일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대한민국 청년들, 필요성을 느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을 대변합니다. 탈북 청년으로서 북한 체제를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과 소통하려 합니다. 남북한의 가치관, 문화적 충돌을 중재하며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 배나통일입니다. 탈북자들의 올바른 이후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올바른 이후 교육? 교육 자체가 올바른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치 올바른이라고 써야 되나?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한 건데 안 자르더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라내는 진정한 소울리스예요. 이렇게 해주면 잘라내는 이거까지 그대로 넣더라고. 아 그래도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거니까. 네. 우리 어떻게 갈지 정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끼리? 근황 소개하고 댓글 소개 잠깐 하고 댓글 언급.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걸로. 사이드. 이거 메모도 잠깐요. 자리 좀. 어디를 갈까요? 별표가 뭐죠? 시청자 아이디어 모음 이번 프로그램 성인 씨 이쪽으로 조금 오고. 678에 이쪽으로 좀 더 오래. 아니 지성 씨 됐어. 그 위치 있어. 저희가 이렇게 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이 시청자를 못 알거든. 심심하지. 요즘 누구랑 싸우고 싶어요. 해도 되죠? 네. 할게요. 저 괜찮나요? 이뻐 양껏 이뻐. 양껏 입고. 가보자. 갈게요. 자 스탠바이. 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통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은 항상 어색하네요. 시작은 항상 어색하고 또 뭐 그렇죠. 우리 지각도 하고 막 정신이 없는 일찍 좀 다니세요. 네. 그렇죠. 누가 소리를 하네 진짜 막 이렇게 저희가 헐뜯는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아요. 서로 보듬으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다시 늦지 않는 걸로. 아니 근데 둘이 지각한 분들이 얘기하니까 내 지각 뭐라 할 말이 이게 원래 도둑이 제발저리라고 약간 그런 거예요. 네. 네, 선배님 보기에도 좀 죄송하고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이 제가 좀 많이 늦고, 그쵸. 네, 윤 선배님도 좀 많이 늦었죠. 좀 조금 늦었어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조금. 10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라서 조금 정신이 없긴 한데 이거 사실 변명의 그런 게 안 되죠. 원래 맞아요. 이게 프로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네요. 네, 그렇죠. 아마추어. 또 이제 네,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성장하도록 네. 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뭐 계속 이렇게 논문을 쓰시고 굉장히 바쁘셨는데. 아니 저보다도 희철 씨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뭐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도 목이 좀 쉬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목티를 입고 왔죠. 목을 좀 보호하려고. 그래요. 네. 늘 이렇게 다르네. 아까 좀 전에는 되게 요즘 이렇게 침체기여가지고 집에만 지금 있고 지금 네, 두문불출 히키코모리 하다가 히키코모리. 네. 그래서 괜찮아지겠죠 뭐. 히키코모리가 뭐죠? 한번 집안에만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방콕 한다는 네, 거예요?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 네. 그렇군요. 저도 약간 한 주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한 주였어요. 그래요. 좀 위험한데요? 위험한 게 아니고 약간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화는 늘 쌍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 복잡한 일들이 한 큐에 자꾸 중첩돼가지고 또 한 번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겪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좀- 말씀하시니까 운명론자 같은 느낌이에요. 뭐 하도 먹도 쌍으로 온다 막 이러면서 맞아, 맞는 말이에요. 네, 원래 그런 힘든 거- 일이 있으면 네. 원래 이렇게 힘든 일 있고 다시 또 좋은 일 있고 다시 또 힘든 일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는 거죠. 목소리가 다 잠겼어요 지금 저희가. 맞아, 기뻐요. 힘든 일이 오면 되게 기뻐요. 아, 이거 끝나면 좋은 일 그렇죠. 오겠구나. 너무 기뻐요 지금. 어려 고생은 사소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너무 기뻐요. 네, 행복해.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저희 뭐 받고 저는 카메라가 바뀌고 나서 또 저의 그런 실체에 조금 더 가까워진 그런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화질 되게 좋고 이래가지고 몰입감은 있는데 제 외모에는 전혀 이렇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오늘도 신난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조금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좀 신경 썼는데요. 막 이래요. 충분히 이뻐요. 근데 화장 하나 늦었구만. 아, 네? 이거 외모에 신경 쓰느라. 메이크업. 아 그렇지 않아요. 저 머리에 잉크 칠하기 바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8회차 방송 때 이제 미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9회차와 10회차는 이제 그 댓글로 이제 갈 거라고. 이제 해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뭔가 되게 좋았던 아이디어나 이런 댓글들을 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왔는데 각자 어떤 것들을 해오셨어요? 저는 뭐 몇 개 있어요. 되게 하나원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했는데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쪽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 뭐 몇 개 정도 했죠. 뭐 3명 정도의 이런 의견들을. 3명 정도. 저는 한 많은 분 했는데 우리가 기본 주제에 앞서 이렇게 저한테다가 이렇게 그 우리 그 신씨 평산 신씨라고 꼭 좀 알려 어디 가봤냐 이런 분 있어가지고 팬 차원에서 이렇게 가문 찾기 위한 방법 지금 벌써 차원으로 팬 관리하시는 건가요? 팬이라고는 아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좋아해서 배나통이를.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네,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얘기하기 좀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정말 그게 그 한국에 있다가 6.25 전쟁 이전에 어떻게 북한에 가게 됐고 할아버지 유일하게 북한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은 대한민국에 우리 살았던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혹시나 이 타이밍에 또 그 친척들 찾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데 미스신 1538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성이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도 그 성씨가 평산 신씨인데 혹시 평산에 가본 적 있냐 하는데 평산 한 1년 동안 네 가봤고 그 밑에다 또 이렇게 댓글도 다셨다 자기도 평산 신씨라고 해가지고 네 가본 적이 평산이 있고 북한에 있는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평산 신씨 그 가문이 있을 만큼 이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평산 신 치면은 좀 작은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동네를 이렇게 왕건이 왕이 또 이렇게 그 평산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평산신 씨 힘내라고. 네. 그러셨군요. 평산신씨님들 계시면은 족보를 잘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촉보 살려고 했어요 이제. 네. 그래요? 끝나고 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이제 6, 7, 8회 그 시청자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거를 간략하게 그냥 시청자 아이디어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원 교육과 뭐 탈북자 범죄 이런 거에 관해서 달아주신 댓글로 이제 이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취합해 오신 댓글들로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한 7장 정도, 폰트가 좀 크긴 합니다만 7장 정도고 지금 전 4장 정도. 4장 정도는 되게 글씨가 되게 깨알같이 빼곡히 준비하셨고 저는 굉장히 적어요. 그럼 제가 먼저 가볍게 얘기를 네, 해볼게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진해서 저는 뭐 네. 이건 우리끼리 얘기한 건데 이제 네네. 김양수님이 말씀해주신 거예요. 뭐 하나원 교육도 이제는 선배 탈북자들의 교육을 한다면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더군요. 우리 좀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진우님이 이제 탈북자 문제는 이제 서서히 성공한 탈북자들이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탈북자 취업, 교육 등등 탈북자 모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탈북자촌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듯요. 어,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탈북자촌이요? 말씀하신 거를 좀 합쳐보면 이제 조금 많이 겪어본 탈북자분들이 좀 교육에 동참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었는데 네, 그건 우리가 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서 그런지 두 개나 이렇게 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탈북자촌이라는 것 개념도 나오고 참 네, 좋은 댓글인 것 같고. 탈북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성공한 탈북자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좀 가르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때요? 탈북자촌이요. 네. 탈북자촌. 근데 저는 혹시 이 탈북자촌이 조금의 탈북자촌이라고 표현은 그런데 통일 마을과 통일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몇 가구는 안 되지만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근데 그게 통일 마을, 통일촌 같은 경우도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고 뭐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주로 농사 위주로 하고 있고 뭐 예,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근데 알고 이게 있어요. 탈북자촌이라 그러니까 왠지 뭔가 이렇게 갇힌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도 약간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뭐 한인타운과 같은 LA 한인타운과 같은 곳이 있다면은 이제 인천이거든요. 인천 남동구에 탈북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전국적으로 거기가 탈북자 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 탈북자촌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폐쇄적인 네, 느낌이에요. 폐쇄적인 느낌이고 뭔가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달아주신 댓글을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후배들이 그걸 본받으면서 잘 적응하는, 그러니까 탈북자 대 탈북자로서는 이게 동질감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더 잘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이러면 또 뭔가 그러니까 시시해지는 게 아니라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탈북자촌이라는데 그걸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냐 이런 그런 것도 있을 수 점도 있고 있겠네요. 오히려 빨리 적응시키려면은 더 개방시키고 더 이렇게 섞이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것 같고 한데 이거는 좀 많이 있었던 얘기고 맞아요. 네, 지금도 뭐 어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뭐 대량 이제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뭐 대책을 세운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 외에도 뭐 이거 네. 2개 읽었었어요. 그 외에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탈북자촌 외에 뭐였죠 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원 교육에 대해서 댓글을 저는 다 사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하나원 교육이 다 채워줄 수는 없는데 만약에 딱 하나만 어떤 거를 잘 해줘야 된다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나교육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학습을 많이 늘려야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어떤 또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7시간 전에 촬영 7시간 전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강우님께서 성이 그러니까 림강우님께서 달아주신 거죠. 이분께서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정말 저희 베나 TV 초창기부터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그런 것 합니다. 같아요. 진짜 네. 길게 들어주셨어요. 저 지금 뭐 이렇게 A4로 이렇게 뭐 이렇게 2장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남겨주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갈등하는 원인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북한에 대한 이미지랑 탈북민들의 사상적 이제 부적응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상적으로 이게 개화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겪는 그런 트러블 같은 거고, 그리고 교육 수준 미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남겨주셨는데 보통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떻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남겨주신 건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미지는 남한 사람들의 너그러움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보듬어줘야 된다라는 되게 따뜻한 글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사상 부적응 문제로서는 이제 뭐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거 준법 정신의 부족, 뭐 기회주의적 생각 습관 그리고 교육 수준 저조 등인데. 이런 거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복고일 선생님이 언급이 되셨어요. 근데 복고일 선생님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복고일 선생님도 이분이 남겨주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의 너그러움이 선행되어야 이제 이런 탈북민들의 이런 어떤 혼란이나 이런 거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여기서 제가 좀 말해도 될까요? 네네. 이게 좀 더 이분 얘기한 건 뭐 너그럽고 이거는 뭐 그거는 그게 하나원 교육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고 이분이 좀 지적했던 게 3개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부분만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뭐 이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가장 저희 와닿았던 게 그건 교육 수준별. 그러니까 북한이 왜냐면 지금 얼마 전에도 그렇고 한원 교육에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획일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사이트로 가면 나와 있겠지만 이게 그 대학 교육, 군인, 일반인, 사무원 이렇게 쭉 했지만은 이분들을 일획일적인 교육으로 탄원해서 교육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원 교육이 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원 교육이 되게 필요하면서 왜냐면 그게 그 대한민국 사람들 능력별 수준별로 교육이 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원 교육도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만약에 통일을 대비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이렇게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사람들이 신상 정보하고 통일부에서 이렇게 그 넘어와서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받을 때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서로 잘 공유되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거 왜냐면 담당자들의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건 추측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수준별 교육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맞춤 교육인 거지.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탈북자들의 문제인 동시에 통일을 대비했을 때 왜냐하면 그 각 계층별 교육이 별도로 맞춤 형식을 이루어져야지 통일 이후에도 이들에 맞는 그 기반적인 토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했던 사람들은 농사일을 했는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이 좋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한테 이런 교육이 좋았고 군인들은 이런 교육이 좋았고 결과적으로 대학생은 이런 교육이 좋았다. 결국은 그 데이터가 축적된 기반 하에 통일됐을 때 그들한테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빠른 압축되게 단기간에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원 교육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일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별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남녀 구분 없이 전번에 그 하나원 교육제 저 가봤는데 일획일적으로 딱 하니까 얼마 전에도 뭐 탈탈탈에서인가 나왔다. 본인은 그 북한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지금 중국에서 그 무역 상사라 있을 때 그 미국 로이터 통신가 어쨌든 외국의 그 신문까지 다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 외국 정보라도 한국의 교육까지 다 알 수 있는 정도인데 한원에 와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ABCD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교육을 하니까 솔직하게 자기한테는 피부로 와 닿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엘리트 오게끔 한다 하는데 결국엔 그 엘리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별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그게 통일 준비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준별로 하면 더 이제 사회 일꾼으로 그쵸. 내보내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분을 기억을 못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노트북에 잘 저장해뒀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비몽사몽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데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교육과 수준이 이제 차등되어야 된다, 교육 수준이 차등되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그러니까 성별과 나이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 상태, 그러니까 뭐 고졸인지 대졸인지를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분처럼 로이터 통신 그런 외신들 다 볼 정도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능한 분이신데 하나 들어서 ABCD를 배우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없죠. 그렇죠. 그치.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이제 지루하지.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고등학생 때 왔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최종 직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해주는 게 더 세분화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더 좋을 거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조금 더 이제 그러려면은 더 세분화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은 결국엔 탈북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 과정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사회적 큰 맥락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줄이는 있다. 여기에는 남겨주셨어요. 이 문제는 탈북자에 한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통일을 대비했을 때 통일 준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축적됐을 때 만약에 통일됐을 때 만약에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이렇게 남북한 교류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결과적으로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 그 데이터들이 결국 유용하게 쓰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대화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대화 달라요. 왜 다른지는 그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엔 북한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그 차이와 충돌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현재 탈북자 문제가 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봤을 때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궁금이님이라고 아이디어 주셨는데 한원 교육 관계자를 섭외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네.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나원 관계자요? 한의원 관계자와 함께 이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떻겠냐. 왜냐하면 제일 좋기는 하나원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센터 관계자하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그 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맞아요, 그분의 맞아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도 그 사람들하고 직접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도 배우기도 하고. 아마 그 그분들도 우리가 알려주고. 얘기한 거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치.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응, 응.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마리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치. 그거 되게 좋은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 와가지고 그분들의 고민들 또 이렇게 털어놓으면 또 시청자들이 또 알고 수 그치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또 많이 또 이렇게 주시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굉장히 좋은 되게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원 관계자분을 섭외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근데 거죠. 하나는 만약에 나오는 조건은 그분이 막 이렇게 익명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풍선 불고 이거 헬륨가스? 아니 그렇게까지는 캐시고, 아니고 캐시고. 이렇게 모자이크만 해주고 이렇게 그래 가능한 가면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게 사실 우리 탈북민 중에 거기서 아예 뭐 이게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특강식으로 자주 하나원을 출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왜냐면 그건 3자 입장이랑 또 다르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네. 그 직접적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3자의 입장으로 보는 거 또 달라요. 맞아요. 우리가 또 단원 보는 게 또 근데 다르고. 저희가 이제 그게 보면은 하나원 관계자를 직접적으로 섭외하기엔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금 뭐 좀 이렇게 뭔가 진취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섭외를 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관계자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부분에서 졸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 필요도 있고 뭐 신 선배님도 그렇고 신 선배님의 저의 인맥을 이용을 하면은 그 탈북 제가 생각보다 인맥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겸손하시네요. 하나원 출입하시는 그 강사로 이제 특강식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근데 왜냐면 것 같은데. 하나원 특강하고 가시는 분은 왜냐하면 그게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강으로 가는 분들이길래 그거를 진짜 그게 긴밀하게 볼 수는 없어요. 가는 관계자만큼. 맞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손님의 입장이지 맞아요. 주인의 입장이 아니길래.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얘기해보고 네. 혹시나 요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 차원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그러니까요. 감사하겠다는 한번 생각도 꼭 들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좀 더 얘기해주자면 일반 네. 교육과 제일 중요한 저한테 확 걸었던 게 평생교육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마다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솔직히 지금 많이 옛날보다 많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결국에는 대학 우리나라 대학이 많잖아요. 그 대학에서 좀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하나센터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하나센터도 분명히 플러스 해가지고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좀 더 부각시켜가지고 그 하나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은 통일교육 맞죠? 평생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원 안에는 대학 교수들부터 전문 인력도 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교육원 교육원. 대처를 예. 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센터에서 이렇게 그 지금 하나센터도 뭐 프로그램이 그 다양하게 있지만은 이거를 좀 더 외주를 줘가지고 평생교육원 안에서 하나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을 평생교육원에서 보충하는 형식으로 그 강좌가 뭐 지금 이렇게 그 남북 하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강좌가 한 20명이라는 그 딱
맥시멈이랑 정해진 걸로 알겠어요. 근데 그거 좀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10명 맞춤 교육으로 해가지고 나도 재작년인가 바리스타 교육을 했는데 10명 정도 15명 정도 했는데 되게 인원도 적으니까 되게 알차게 잘 배웠어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뿌듯한. 나도 학교 가서 저한테 바리스타 자격증 있다고 하면 다시 보더라고요. 약간 여자들이 여자인지 어쨌든 지금은 겨우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게 있고 없고는 나한테 또 다른 그러니까 자신감을 또 맞아요.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뭐 어떻게 이 사람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 그렇게 뭐 저기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됐을 때 그런 자격증 하나 정도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좀 되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자동차 정비, 판금 도장, 그다음에 카일렉트론, 이 바리스타 있고 이게 그러니까 기술 자격증이 있다는 자체가 약간은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이 맞아요. 줘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인문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나한테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디든 나는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비밀 언덕이 있다. 그렇지. 그리고 나 이게 약간 이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지. 저도 그거 땄거든요. 그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내가 그거 따고 싶어요 지금. 그거 땄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일이 좀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렇게 뭐 끄적이겠죠. 뭐 초등학교 뭐 레크레이션 뭐 조만간 세바시에 나오는 건가요? 이게 뭐 여러분 뭐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래요? 자격증을 땄었죠. 남들 사실 토익 공부할 때. 그건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또 다른 나한테 정서적 안정감. 특히 이제 탈북자분들이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더 안정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에서 인정한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난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근데 이런 부분은 또 남북 하나 재단이나 그 외에 뭐 하나원이나 아니면은 이걸 지원해주는 취업 강화 뭐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지원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은 그 뭐 컴퓨터 자격증, 그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오피스 이런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지원해 준 데도 많고 바리스타도 있고. 근데 참고로 아셔야 굉장히 될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거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되게 서운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서울에 뭐 밀집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 안 내려간 이유가 교육적인 문제, 그다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서울만큼 이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탈북자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더 확산시켜가지고 지방도 좀 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게끔. 대학은 사실 지방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평생 교육원 이용하면 좀 좋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그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지방 막 서울만 활성화 안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 하기도 지금 버겁다고. 하나 센터도 서울이 수도권이 많이 집중돼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밀집 지역에만 또 돼 있고 되게 그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방에는 또 안 돼 있군요. 근데 그거 보니까 지금 서울과 경기도권의 탈북인이 3만 명 중에 한 33% 이상이 30% 확실한 치수는 아니지만 30% 이상이 다 여기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 10%는 네. 흩어져 있는 거잖아. 그 나머지는 다 어디 여기저기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제일 모여 있으니까 서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참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럼 이런 교육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걸 제일 특히 좀 더 그런 게 자녀들이 어리고 자녀들이 많은 집일수록 어떻게 해서는 수도권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왜냐면 교육적인 인프라가 서울만큼 수도권만큼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서울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또 그런 문제도 갖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문제들 좀 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2 하나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이게 그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한정돼 있다. 영접, 컴퓨터, 그다음에 뭐니까 그게 그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직종이 2만 몇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게 그게 한정돼서 모든 게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그 잡을 자기의 취미의 그 잡을 찾아가기를 되게 제한되게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회사를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경향들이 있다가 자기 맞는 일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실패의 과정을 겪는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탈북자 문제가 아니라 음. 우리 저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다 쳐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인 부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얘기한 거지. 예. 탈북자 문제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언급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한번 또 보고 또 좋은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원이고 지금 하나원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천천히 가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거를 지금 다뤄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국 대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8회차 때 그 나간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댓글의 전체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이 부분에만 꼭 굳이 누군가의 범죄율이나 이런 걸 다룰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 배나통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실은. 사람들이 네. 북한 사람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야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 입장을 이해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는 아직 뭔가 부족하잖아. 우리는 아직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인 나이가 뭐 1살이잖아. 이래서 우리 좀 봐줘 이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알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게 이게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대책을 마련하자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 이런 얘기는 사실 저는 좀 와닿지가 않은 게 너무 힘들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나 싶어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좀 더 안타깝게 여기고 서로 보듬어 주자. 이게 되면 뭐 천국을 가려고 뭐 기도할 필요 없죠. 이게 천국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항상 이런 거 말하잖아요. 이런 거 탁할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 현실이 팍팍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초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그 한순간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어느 정도 이게 뭔가 낙관적이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라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야 그래도 조금 더 발전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걸 얘기할 때 1년 그러니까 항상 단기적인 걸 좀 많이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년 뒤에 진짜로 탈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물론 그거 너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가 너무 와닿긴 했어요. 그 자격증. 자격증 얘기. 네,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근데 그게 자격증 인구가 지금도 많이 그런 거 있죠. 맞아요. 비비리 언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뭐 저는 있죠? 저도 뭐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제가 얘기할까요? 네, 뭐가 좋습니다. 네,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기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압축해서 소책자를 만들거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배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H님이 말하신 건데 왜냐면 우리에게는 거의 무감각할 정도로 당연한 것들이라도 막 들어온 탈북민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이고 스트레스가 될 일이잖아요. 근데 확 와닿지 않아요. 그 내용이 그래요? 진짜?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버스나 지하철 카드 뭐 현금 인출기 사용법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거 있잖아요. 현금 인출기 같은 경우 버스 타는 거는 이게 약간 에피소드에 그렇게 해보는 건데 이렇게 버스가 타는 거 앞에 사람들이 대보고 타면은 되는 거죠. 내릴 때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유튜브에 찾아보거나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뭐 통일부 TV나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다 있어요? 네, 북한 관련 단체들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사전 북한 그 메레오 사전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영상이나 그런 거 팁들을 이렇게 한 영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들도 있고 이게 요즘 그 우리원인가 그 탈북 청년들이 그러니까 정보 취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 어플도 만들어져 있고 다 그러면 남북한 언어 차이라 어플도 상당히 많은 어플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또 나뉘니까 좀 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60대 70대 분들한테는 알려줘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아무 쓸데가 없는 생각인데 괜찮아요. 탈북자분들이 좀 적응을 하고 나면 말투 같은 거 좀 고치고 그러니까
지금 좀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사실 저 사람 탈북자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그치. 알아볼 이 어투가 있잖아요. 어조가. 근데 그런 걸 좀 고치고 나서 전 탈북자라는 걸 좀 숨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부끄러워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말 아주 대책이 아닌 대책인데 어쨌든 이게 그치. 안 좋은 시선으로 안 좋은 시선이라기보다는 좀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분들을 위해 내가 탈북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말투 다 고치고 해가지고 나 애초에 나 여기서 태어났던 사람인 것처럼. 근데 저는 이게 그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하면은 그 고치는 부분도 당연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말투라든가 고칠 부분이 있지만은 더 나가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는 편견도 우리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그게 주 목적이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바람은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건데 그게 저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탈북자입니다. 탈북자인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편견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없어져야 되는 건데 편견이 또 근거 없는 편견이 아니라는 점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어떻게 봤냐면 미디어나 언론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탈북자들에 대해서 탈북자가 아니라 그 소수자들. 언어에 대해서.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황해라든가 쉽게 조선족들을 다루는 부정적으로 다루는 영화들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각인이 되고 맞아요. 저런 언어 쓰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하게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무의식적. 근데 우리는 영어를 좀 이렇게 같은 동양인이라도 영어를 좀 아까 희철 영어를 굴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우리는 그 사람들 궁정적으로 되게 갑자기 맞아요. 높여봐요. 맞아요. 그래 반대로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렇게 약간 후진국 언어 쓰면은 우리 또 낮춰봐요. 맞아요. 같은 외모.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개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변화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언어를 고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안에 네.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이게 언론과 미디어로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에도 내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조선족에 대해서 막 두둔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맞아요.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70만 명인데 그게 다 그런 범죄를 행하는 건 아닌데 그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결국에는 잔인한 범죄를 범하고 잔인한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가 미디어라는 언론이라는 어차피 이것도 미디어 언론이긴데 너무 이렇게 부각해서 만드는 또 재생산 재생산하는 영상에서 부분이 있다는 인신매매하고 그쵸. 그 뭐지 이거 장기배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내래 뭐 이러면서 막 그렇지. 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게 우리의 또 다른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것들을 솔직히 외부로 돌리지 않나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오늘은 좀 이렇게 뭔가 울지 마시고. 원래 가리지 않았는데 더 가리지 않고 여과 없이 말씀을 해드리면은 솔직히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동등한 국민이 아니에요. 이등 국민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건 탈북민들도 느끼고 살고 그리고 일반 분들도 그냥 윤 선배님이랑 저랑 만났을 때 저 그냥 탈북자라는 얘기를 안 하시면은 그냥 그냥 저런 좀 똘끼 충만한 애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북한이란 걸 딱 알게 되면은 제가 북한에서 와서 저렇구나라고 되고 그러니까 윤 선배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냥 저런 애네 그냥 좀 나랑 좀 다른 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쟤는 북한에서 왔구나 북한이니까 저러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대책 아닌 대책을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선생님 입장이 돼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막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근데 걱정하는 마음이면 괜찮은데 걱정하고 생각을 해주는 마음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일단은 너는 나보다 한 단계 떨어져 그리고 가르치려는 그 자세인데 탈북민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인은 나고 너는 손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너는 조용히 잘 살아. 그러니까 잘 맞춰 이게 살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그런 편견을 깔고 나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조언은 조언이에요. 어쨌든 나를 가르쳐 주려는 거는 조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 바뀌기까지는 지금 8년이란 시간이 다 돼서야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지. 그전에는 보면은 나보다 왜 뭐 나온 거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리고 내가 왜 탈북자는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서 이런 훈계질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적응하고 나서 바뀌고 나서야 아 이것도 다 이렇게 뭔가 좀 거칠게 얘기를 해도 아니면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도 조금 비하를 해도 그래도 아 그냥 반면교사 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솔직히 북한에 돌아가서 영상 찍은 분들 저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냐?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북한 당국에서 시켜서 오버하는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게 오버하는 부분인데 근거 없는 오바는 또 아니에요. 부풀려서 얘기를 할 뿐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편견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거고 뭐 보듬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또 보면은 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참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게 지금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우리 분단과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갖고 있는 아픔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갈라지면서까지 그러니까 역사적 얘기가 복잡하긴 한데 저는 건강한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고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게 차이점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저 공부하는 입장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건 그 사람의 권리고 나는 또 그 사람을 보는 것도 나만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나를 뭐 2등 국민을 본다, 3등 국민을 본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질수록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크게 또 이렇게 중요하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뛰어넘게 좀 되더라고요. 편법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윤 선배님이 차라리 말투를 고치고 신분을 숨겨라. 네, 정말 근데 나쁜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그 얘기에 일부분 동감하는 게 뭐냐면요. 말투를 고치고 그러는 이유가 저희가 왔을 때 경력이 없어서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범죄라는 늪에 빠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와서 가능한 숨길 수 있으면 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는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 정체성이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게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지만 일단 숨기고 나서 내가 직업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직업을 구하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일해도 그게 나의 경력이 된단 말이죠. 경력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요즘은 이제 오히려 북한 말을 다시 되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안타까운 대책이었죠 사실. 네. 네. 너무 이게 또 이 감정인 늪으로 빠진 것 그리고 같은데. 저는 그 숫도시님께서 언급해주신 댓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겨주신 의견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원 교육을 얘기를 하면서 뭐 직업 교육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지난 회차에도 직업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해주신 게 뭐냐면 직업 교육이 아닌 이 사회생활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남과 북의 다른 사회 구조, 문화 차이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직업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업 교육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사회 구조나 문화 차이를 알지 못하면은 직업을 잡아서 들어가도 잘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탈북자들이 취직을 했다가 이제 뭐 1년도 못 버티고 3개월 이내에 나오는 확률도 많고 뭐 그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야 우리가 직업 구조 너무 시켜야 돼 이걸 너무 강조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구조와 문화 차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취직을 해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다 뭔가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댓글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신데 그거예요. 어떤 방송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프너를 달라 그랬대요. 근데 저희 북한에서 병따개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오프너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분을 자꾸 피해 다녔대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제 사장한테 얘기하거나 이러면 혹시나 잘릴까봐. 그리고 또 그분한테 못 갖다 드리니까 그분을 계속 피해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게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어렵게 이렇게 뭔가를 한 그런 단골 손님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서빙이 잘 안 되고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단골 손님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생긴다. 그래서 뭐 이게 또 구직하는 그런 데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 이제 문화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댓글로 돌아와가지고 네, 지금 댓글을 지금 언급한 거예요. 습석도시님께서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저는 소울님이 그 달아주신 댓글 우리가 지금 6, 7, 8에 대한 댓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소울님이 그런 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를 구출하는 카톨릭 후원 단체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성추행이라든가 그 범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오신 분들을 지금 이렇게 매춘에 이쪽에 일하고 이렇게 범죄 늪으로 빠져 있는 분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의 역할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종교단체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이디어 달아주셨는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교회 특정 교회 다니는 입장이지만은 신앙생활이 제가 군인이었던 신분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는 종교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인성적인 부분은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잔인한 부분이었는데 되게 북한군은 되게 지금 냉혈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좀 되게 사람에 대한 인성을 많이 잃었댔는데 종교 생활하면서 많이 그거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종교 단체가 나서야 된다는 말이 전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탈북자들에게? 캐톨릭,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 구출하는 것도 종교단체가 많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그 장백교회에서는 그 기독교 목사님이 북한에서 뭐 어쨌든 피살됐어요. 그 이 중에 하나 탈북자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피살됐는데, 실질적으로 탈북자 구출 이런 거는 선교 단체가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하는 거 많이 하고 뭐 불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많은 변화를 준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개가천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품이나 인성 부분도 많이 변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교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좀 더 보완 체계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들은 신을 모르니까 무조건 나의 길 따르세요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수준과 그 맞춤 교육처럼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고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맞는 좀 더 이렇게 그런 활동들 교육들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이 좀 얘기하고 싶고 더 있으신가요? 네, 좀 더 있고 이거 살짝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 분들이 오시는데 보면 굉장히 종교 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한 뭐 10 중에 5은 종교단체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종교단체 통해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점점 이제 괴리감이 드는 게 뭐냐면 모든 종교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또 조금 더 부정적인 면도 조금 약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균형을 맞춰야죠.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데려왔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교회가 따르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쫓아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왜 떠나요? 주체 사상이 싫어서 떠나는 거잖아요. 사상의 억압이 싫어서 떠나는 건데 강압적인 거 싫어서 와서 떠나는 이제 거지. 강압적인 걸 또 당하게 되니까 이게 나는 한국에 오면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또 강압적이고 뭔가 구속되는 느낌이네. 그러면 이거에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왜 공산주의냐, 뭐 김일성이냐, 주체사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하고 주체 사상이 비슷하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북한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것 해서도 안 되고 저것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조직적인 거에 그리고 한 가지의 그런 거 동일한 거에 억압돼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뭔가 해이해질 때 이렇게 조금 교회 입장에서는 다독여 주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옳은 길로 이끌어내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음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오히려 귀찮아지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아 이제 나에 대한 간섭이구나. 왜 나는 자유주의 이 민주주의 나라에 와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내 자유를 누군가가 구속한다는 생각이 들고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해줘서 그러니까 신지성 선배님께서도 신지성 선배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다 보면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제 고든 나무가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또 세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감사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교인분들 아니 그런 그거는 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그건 각 교단마다 다르고 그 안에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떤 특정 뭐 어떤 교회를 얘기하기 쉽지만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빡세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또 다른 그 느슨하게 자유롭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좀 뭐 좀 그런 문제여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는 좀 더 좀 이렇게 섣불리 얘기할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에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실질적으로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 또 문제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좀 더 개선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서 좀 더 얘기인데 그리고 좀 더 주체 사상은 뭐 했는데 솔직히 북한 사람들 안에 주체 사상 제대로 한 사람 솔직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은 뭐냐면 뭐 자기 운명이 주신 자기 자신이 뭐 하긴 하지만은 주체 사상 제대로 공부해봤어요? 했죠. 뭐예요? 저는 청년동맹 가입할 그게 때 뭐냐고, 그게. 했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뭐 자기를 뭐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이다 뭐 그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근데 교과정은 그게 수령에 의한 독재에 의해서 그 이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룩해서 뭐 하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게 김일성 논리에는 이 밥에 돼지고기에 비단천에 기아집이에요. 결국엔 가장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 와서 하는 게 여기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지상천국인이 하는 게 그거예요. 결론적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안에 북한의 주체사상 고창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따져놓고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던 게 이렇게 가면 평등한 세상에 갈 수 있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복잡한 얘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천국이라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근데 원래 이런 얘기 좀 김일성의 어머니도 이제 강반석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반석이란 그렇죠.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김일성도 기독교였다고 해요. 그리고 뭐 찬양 그 북한에서 김일성을 그 찬송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거나 뭐 어떤 그 주체 사상의 어떤 부분이 기독교의 영향이 뭐 있다라고 뭐 그런 학술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무튼 그건 기독교 영향은 좀 별개 문제고 제가 어쨌든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쇳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맞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영준님이 쓴 댓글인데 이게 그렇게 탈북민 중에 노벨 평화상 같은 수상자가 나오면은 그 탈북자들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생각 많이 공감해요. 근데 좀 이렇게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정도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탈북하신 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헌신적으로 좀 노력해가지고 꼭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되는 게 어떤 거야? 네. 노벨 거기- 평화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벨 평화상은 사실 한국에서도 없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이렇게 어쨌든 꼭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김태중님의 아이디어인데 교육적인 이분의 가장 좋았던 게 나북한 분들을 가장 잘 이렇게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윗동네 분들, 윗분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그런데 아랫동네 대한민국 국민들도 만만치 않게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강한 사람들한테다 서로 강한 것을 강요하는 거는 또 다른 분열이 일으키길래 이렇게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도 여기 오신 분들 잘 정착하신 분들이 그런 거 교육하시면 좋겠고 좀 더 얘기하면은 남한에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희철씨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얘기해가지고 좀 더 우리 그 서로가 서로 이해폭을 좁히는 게 어떻겠냐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정말 그 외에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정말 많았는데 진짜 많네요.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약간 뭐 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이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분 그리고 대부분 괜찮은 아이디어인 네, 거죠. 대표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이라서 이제 다뤄봤는데 저희가 이 것들을 지금 다 취합을 해놨어요. 취합을 해놨는데 이거를 댓글을 많이 달라고 했던 이유도 있고 한데 이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되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통일부와 하나원에 정리해서 네,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네. 전달해서 뭐 할 건데요? 전달해 드려서 이분들이 이제 통일부도 그렇고 하나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뭔가 정책을 하는데 조금 참고가 더 될수 있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다 이게 취합이 돼서 이제 통일부와 하나원에 전달이 될 거고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저희가 다 취합을 해보면은 뭐 큰 맥락은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파트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작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 조금 세고 이래서 이분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한 점 네, 조금 거의 네, 아쉬워요. 아쉽죠. 한번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우리 한 200~300개 달리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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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 회차에는 8회차에는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근데 길어가지고 읽는 게 좀 많이 달렸구나 약간 느끼는 게 좀 그랬었는데 길었던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남겨달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남겨주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인가요? 뭐 어떤 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희철 씨 저는 늘 느끼는 건데 나도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희철 씨도 지금 많이 변해가는 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댓글도 보면서 지금 점점 댓글의 질도 그리고 양도 맞아요, 그리고 수준도 맞아요.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있다는 생각에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들과 그리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격려의 박수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격려 참.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평생교육원 하나원이나 어디 하나센터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평생교육원에서 조금 더 연장 차원에서 사회 나온 탈북자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탈북자 3만 명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지방에는 잘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도입이 안 돼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했고 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저는 토론을 하면서 플러스해서 이건 지금 탈북자 문제가 아니라 통일 이후의 문제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고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그래서 생각. 평생교육원 그리고 지방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시설도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언급해드렸지만 통일부와 하나원에 저희의 작은 자료로 이제 참고 자료로 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